영어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하면요. 어렵고 두꺼운 문법책보다는 이런 거에 손이 가지 않나요? 그리고 누구나 피땀 눈물 쏟으면 문장 100개 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문장 100개 외운 사람이 되고 말아요. How are you라고 물었을 때 언제나 I'm fine, thank you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물론 저는 문장을 외우는 공부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좋아하고 완전 추천하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단지 이 방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하나의 능력치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그 능력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면 I'm fine, thank you 한 문장을 만나게 되더라도 She's fine, I'm good 등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개의 문장으로 200개, 1000개 그 이상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 상황에 맞게 문장을 응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영어로 된 모든 문장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돼요. 음식 재료가 많으면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먹기가 더 쉬운 것처럼 영어 공부의 재료가 많으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즐기기가 더 쉽겠죠? 자, 그렇다면 문장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단어만 연결하면 그게 문장일까요? 1번, 2번, 3번 모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문장이냐? 그건 아니에요. 영어 사람들은 3번만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3번만 문장이라고 하는지 같이 알아보러 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어야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영어 문장 역시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야 해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단어 제이크가 있네요. 하지만 제이크라는 단어 자체로는 아직 주인공은 아니에요. 단어를 그냥 막 연결한다고 해서 문장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야 문장이 됩니다. 왜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법칙대로 단어를 연결했기 때문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를 내 맘대로 연결한다고 문장이 되진 않아요. 영어 사람들이 만든 법칙대로 단어를 연결을 해야 문장이 되겠죠? 영어 사람들은 주인공 자리를 여기로 정했어요. 제이크를 여기에 오게 하면 아직 문장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제이크라는 단어가 주인공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인공은 제이크라는 걸 너도 나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자, 혹시 주어라는 말 들어보신 분? 주어가 바로 주인공 자리, 주인공 역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주인공 역할을 하는 단어가 올 수 있는 자리라고, 여기에 오는 단어가 문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매번 이렇게 길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짧게 말해야겠죠? 그런데 많은 책에서 주어라는 단어도 긴지 s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이제 우리는 주어, s 이런 용어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겠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무언가를 하죠? 영어에서도 주인공이 무언가를 해야 비로소 문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용식이가 사랑하고 제이크가 부르고 세라가 걷고 뽀뇽이가 달려야 그제서야 영어에서는 아, 문장이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주인공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자리도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 자리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요? 시험지에서 이런 말 본 적 있죠? 이 자리는 문장에서 주인공이 어떠한지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오는 자리입니다를 줄여서 서술어 자리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이 두 자리가 채워져야 영어에서는 문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책을 보면 문장의 기본 구조라고 하면서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 자리를 줄여서 주어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서술어 자리가 갑자기 동사가 되는 건 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단어로만 말했던 것처럼 영어 사람들이 영어라는 걸 처음 만들어냈을 때도 단어로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단어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단어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 단어나 기준 없이 때려 넣으면 그건 단어 정리함이 아니라 단어 숨김함이 되니까 기준을 가지고 단어를 정리해야겠죠?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같은 특징을 가지는 단어끼리 모아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죠. 네 가지 단어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주인공이 어떠한지를 말할 수 있다는 같은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의 정리함에 때려 넣었습니다. 정리함에도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박스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움직임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움직일 동, 말사를 써서 동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고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라야 하듯이 동사 박스에 들어가는 단어들 역시 동사 박스만의 법을 따라야 해요. 이 말은 같은 박스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같은 특징을 가지고 같은 법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영어 사람들은 단어 정리함을 딱 8개 만들었고요. 그 중 하나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동사 박스랍니다. 참고로 단어의 특징에 따라 정리하려고 만든 이런 단어 정리함을 문법 용어로 품사라고 부르는데요. 네, 용어가 참 별로죠. 품이라는 단어의 어떤 종류, 갈래라는 뜻이 있거든요. 단어 정리함이 단어의 특징에 따라 나는 종류 같은 거니까 그래서 품사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기로 해요. 많은 영어책에서 서술어 자리를 동사라고 불렀던 이유는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가 빵꾸 맞는 단어 중에서 동사 정리함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만 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쁜 현대사회에 서술어라는 단어보다 동사라는 단어가 한 글자라도 짧으니까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하기로 해요. 물론 이것도 길다고 생각해서 S 플러스 V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영어에서 말하는 문장이다. 1번에는 주인공인 주어가 없고 2번에는 주어가 어떠한지 말해주는 동사도 없지만 3번에는 주어도 있고 주어가 어떠한지 말해주는 동사도 있네요. 그리고 순서도 동사 플러스 주어가 아니고 주어 플러스 동사예요. 그래서 이건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단어 사이에 뭐가 끼어들 가능성도 있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도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 말은 미래에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팽택 채널에서는 오늘의 나는 오늘 배울 것만 알기로 해요. 완벽한 문장은 이미 많은 유튜버 선생님들께서 친절히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서술어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단어가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사라는 정리함에 들어가는 단어만 올 수 있었죠. 그럼 스노우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단어가 동사 박스에 담긴 단어인지 알기 위해서 사전에 스노우를 검색해 봤어요. 사전은 이렇게 단어의 뜻 앞에 이 단어가 어느 박스에 담긴 단어인지 말해줘요. 보니까 동사 박스에도 담겨 있고 명사 박스에도 담겨 있다고 말해주죠. 그럼 동사 박스에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서술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뷰티풀은 영포자여도 자주 만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단어와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다고 가정하고 사전에 검색을 해볼 거예요. 뷰티풀은 동사 박스에 담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뷰티풀은 서술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고 왜 뷰티풀은 안 되는 거냐고 따질 수는 없겠죠. 영어라는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니까. 주인공 자리인 주어 자리에도 지켜야 하는 법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단어가 올 수는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걸 알아볼 거예요. 기억해주세요. 이 두 자리가 모두 채워져 있어야 문장이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좋아요, 구독 이것도 기억해주세요.